네, 오늘장 마감 1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은 나타나고 있고 많은 종목의 개수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낙폭이 더 커지고는 있진 않아요. 경계를 갖고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무엇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실현해 보자라는 것처럼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은 오늘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정말 지금 시장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호하려다가도 경계하고 참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속 게임인데 오늘 시장은 또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 물가지표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물가지표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역시도 좀 단련이 돼서 쉽게 넘어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고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사로서나 아니면 뉴스로서 조금 접해 보시게 되면은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거의 고점이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가능성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남겨두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제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1,300원대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체크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파는 외국인의 수급 대비해서 증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적절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장인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왔어요. 좀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1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좀 뺄 타이밍을 볼 때 이렇게 환율이 높고 물가가 높게 나와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2월 말, 3월 초쯤에 대거 또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한 2월 초 정도면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조금 많이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갔었는데 이제 조금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빠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 인점 그리고 월말 인점 감안했을 때 또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 이제 오늘 상위 종목을 봤을 때 대부분 AI, 2차 전지 뭐 이런 특정 로봇들이 수급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종목이 많이 빠진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염두하시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주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좀 현금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좀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관망하면서 지금 현금을 다시 또 마련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전망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 엔데믹, 위드 코로나로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소비주들이 떠오르기보다는 약간 그 거시적인 면에서 철강주들이 올랐고 그리고 기계 장비주들이 올랐고 최근에 또 BDI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오늘장 해운주가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패노션 같은 종목들을 봤을 때 리오프닝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는 경제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좀 미시적인 화장품이나 색조 쪽에서 조금 더 먼저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큰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패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I 운임 지수 가장 큰 이제 쟁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은 기관이 현재 9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이제 BDI 운임 지수가 이제 반등을 조금 할 거다, 좀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HMM이나 패노션이나 이제 코로나 때 운임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유례없는 흑자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엄습을 해오고 전쟁 이슈도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조금 실적 악화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BDI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보다 BDI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춘절 이후에 보통
보통 운임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또한 이제 여름 쪽으로 계절적으로 이제 BDI 운임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봤을 때 BDI 운임 지수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에서를 좀 뭐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4조 원, 이제 영업이익은 1,500원 정도로 컨센서스에 조금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펜오션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대응을 해서 벌크선 규모도 조금 줄이고 수익 개선을 하면서 컨센서스에 조금 부합을 했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중국의 양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인한 조금 수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봤을 때 저는 오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펜오션에 대해서 지금 이 흐르는 기세는 맞는 것 같다. 조금 네.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네. 라는 의견이시고 오늘 보니까 모처럼 또 빈살만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한때 시장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네옴시티 빈살만이었는데 오늘은 그 사우디 왕세자 금고지기 이력하는 사람이 4달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린 수소 테마가 움직였어요. 약간 지금 네옴시티 관련한 많은 종목들이 차익 실현 혹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번 이 사우디가 국내 시장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네, 한때 빈살만이 또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었었는데 많이 흔들었죠.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주력 섹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조용하던 찰나에 이제 오늘 그린 수소에 조금 반짝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 관련주들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네. 항상 아쉬운 게 뭔가 갈 듯 말 듯 하면서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빈살만 이제 방문으로 다시 또 수소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뭐 JNK 이터 그리고 유니크 동화화성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빈살만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도 연말까지 이제 수소차 47,000대로 보급을 하면서 올해 모빌리티용 수소차 보급 확산을 추진 중에 있고 사실 이제 수소는 잊을만 하면 이렇게 계속 이슈가 한 번씩 나오면서 조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관련주들 봤을 때 대부분 지금 흐름이 비슷하고 또 다시 놓치기에는 계속해서 일정이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린 수소 관련주들이 이 빈살만 효과를 다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백대윤 FA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관련주로 JNK터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윗꼬리가 달렸고 수소가 그래요.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반짝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네, 맞아요. 언제쯤 이들이 또 타자를 잡을 수 있을지.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 관련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서 뭐 태양광이랑 이제 배터리 관련주, 이차전지 관련주가 조금 꾸준하게 수혜를 받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수소가 수혜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좀 테마가 많이 이제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차전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수소 쪽이 조금 외면을 받고 수급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IRA 정책에서 수소 조금 투자 쪽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적인 수소 기업들의 주가 향방도 굉장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면 좋겠지만 수급적인 한계를 조금 극복하지 못하면은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 테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나뉘어졌는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오늘 살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마감의 산다로 넘어가 보죠. 두 분의 종목에 대한 힌트는요. 백대윤 FA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요즘 핫한 거 다 갖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윤혜림 대표는 우리의 친구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건지 바로 볼게요. 아바코 휴림 로봇인데 안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까지도 로봇주들이 좀 오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저는 오늘 사실 로봇이 더 크게 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가서 그러신가요? 네, 다행이다 공략주로 좀 들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로보로보 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시세에 좀 분출을 하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로봇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일정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발 호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최근에 로봇 배송 상용화를 서두르면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일정 중에 우리가 가장 좀 크게 봐야 할 부분이 이제 27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로봇 관련 신기술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3월 1일에 공개될 이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3에 또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다시 부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휴림 로봇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로봇 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2006년에 상장을 했고 이제 로봇의 패러다임이 이제 처음에는 노동 대체 수단으로서 좀 전통적 로봇에서 이제 인간 친화적인 지능용 로봇으로 요새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 지능형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 또 최근에 키오스크, 자동화 등으로 이제 인간 대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정부에서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또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관점을 달리해 보자면 결국 이 인구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로봇이 이제 인구의 노동력을 대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조금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차트를 봤을 때도 조금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다면 아무래도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아직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 보자면 이제 기간 조정 국면에서 바닥 유지하고 있고 또 2,000원 초반 지지하면서 이제 3,000원선 저항 매물 돌파될 경우에 다시 한번 조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구간은 타이트하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휴림 로봇을 포함한 오늘 로봇주들이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또 오후장에 많이 눈에 띄었는데 오히려 나는 매수 기회로 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백대윤 LP의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아바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스멀스멀 좀 올라오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좀 여전히도 핫한 2차 전지가 함께 있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바코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 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역할도 또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MLCC나 3D 프린터까지 사업 영역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조금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장비가 78% 정도 되고 2차 전지 장비가 5%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 급변하게 됐었는데 디스플레이가 42%, 2차 전지가 38%로 2차 전지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수혜주로서도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업인 디스플레이 업황이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감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패널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패널 판가가 조금 들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제 LG전자, 이제 삼성전자 등의 TV 업체 재고 수준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 임차를 실시를 하면서 생산 라인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더 개선될 거다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 수요도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이제 업황이 좀 더 흑자 전환할 기조가 보인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업장도 좀 전환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디스플레이 업황 중에 애플이 내년에 이제 출시 예정인 태블릿에 OLED 패널을 조금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6년도에는 이제 맥북에서도 좀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아바코가 OLED 장비가 전체의 한 75% 정도를 차지해서 이제 애플이나 OLED 쪽으로 기조가 변하게 됐을 때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장비 전지
전지 쪽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북미 공장이 2023년도에도 납품향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납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이제 롤플렉스 장비가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고 테스트 중에 있음으로써 내년 하반기에 이제 롤플렉스 장비가 이제 신규 매출로서 새로운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1,10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8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잔고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받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종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17,000원, 손절가는 121편 이평선 근처인 13,8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개의 종목 휴림 로봇과 아바코를 저희는 종가 매수해 보겠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424선을, 코스닥은 77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 눈에 띄는 동시효과 특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이 흥행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메타버스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오늘부로 조금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애플 XR 기기 출시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제 이 부분 늦어도 6월 정도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키워드로 VR, XR, 메타버스 등 이 가상현실 시장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면서 이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27일 이 스페인 일정으로 이제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 쪽에 또 관심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기기와 관련된 선익 시스템의 주가가 오늘 일정 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25,300원, 500원 선에서 예상 체결이 예상되고요. 1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수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로봇이라던가 몇몇 종목들의 성장주들을 제외하고는 오늘장 하락.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그 엔비디아 열풍 속의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오전장에는 좀 강했지만 오후 들어서 힘을 잃었고요. 지금 양시장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